호기심 훅 요즘 손주에게 현금 대신 스마트폰으로 용돈 보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10명 중 7명까지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복잡해서 겁이 나거나 혹시 잘못 보내지 않을까 걱정돼 시도조차 못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오늘은 토스와 네이버페이에서 손주에게 용돈을 안전하게 보내는 과정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준비물 토스와 네이버페이를 쓰려면 우선 본인명의 스마트폰과 은행 계좌가 하나 필요합니다. 통신사에서 발급한 유심이 꽂혀 있고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야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평소 쓰는 은행 앱이 있다면 그 계좌를 연결하면 되고 없다면 통장과 도장을 챙겨 가까운 은행에서 모바일 뱅킹을 요청하면 됩니다. 앱 설치 먼저 토스와 네이버페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폰이라면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이라면 앱스토어를 열고 검색창에 각각 토스와 네이버페이라고 천천히 입력합니다. 파란색 토스 아이콘과 초록색 네이버페이 아이콘을 확인한 뒤 설치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토스 첫 실행 토스 아이콘을 누르면 처음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번호를 입력한 뒤 전송을 누르면 문자 메시지로 4자리 이상의 인증번호가 오는데 그 숫자를 토스 화면에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일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나올 수 있으니 신분증 정보를 미리 떠올려두면 좋습니다. 토스 비밀번호 토스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앱에서 요구하는 간편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보통 6자리 숫자를 사용하니 생일이나 전화번호처럼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숫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기 쉽지만 남이 추측하기 어려운 숫자 조합을 정해두고 종이에 적을 때는 앱 이름 대신 파란 앱 비밀번호처럼 본인만 알 수 있게 표시합니다. 토스 계좌 연결. 이제 토스의 은행 계좌를 연결해야 손주에게 용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토스 하단 메뉴에서 내 자산 또는 전체를 눌러 계좌 추가 버튼을 찾은 뒤 주로 사용하는 은행 이름을 선택합니다. 은행 앱의 비밀번호나 공인인증 대신 간편 비밀번호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처음에는 은행 보안카드나 공동인증서 인증을 한번 거쳐야 합니다. 토스 송금. 기본 토스에서 송금을 하려면 하단 메뉴의 송금 또는 보내기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로 보낼지 연락처로 보낼지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손주가 계좌번호를 메시지로 알려줬다면 계좌번호 보내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은행 이름을 먼저 고르고 그 다음 계좌번호를 한 자리씩 천천히 확인하면서 입력합니다. 금액 입력. 이제 손주에게 보낼 용돈 금액을 입력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손주 생일이라 5만 원을 주고 싶다면 숫자 5만을 입력하고 화면에 표시된 금액이 맞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토스는 수수료가 무료인 경우가 많지만 혹시 은행 정책에 따라 수수료 안내가 뜨면 금액 아래쪽 작은 글씨까지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메시지. 토스에서는 송금할 때 간단한 메모를 함께 보낼 수 있어 용돈 보낼 때 특히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 축하해, 시험 잘 끝나서 고생했다처럼 짧게 이유를 적어두면 손주가 받을 때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메모에 민감한 개인정보나 계좌 비밀번호 같은 내용은 절대 쓰지 말고 단순한 응원이나 설명만 적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금 완료. 확인. 송금 버튼을 누른 뒤에는 화면에 송금 완료라는 문구와 함께 보낸 금액, 시간, 받는 사람 이름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을 캡처해서 사진으로 저장해 두면 나중에 손주가 못 받았다고 할 때 증거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토스 내에서도 이체 내역 메뉴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과거 송금 기록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첫 준비. 다음은 네이버페이로 손주에게 용돈을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페이는 네이버 아이디 하나로 쇼핑 결제와 송금을 함께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미 네이버 이메일을 쓰고 있다면 같은 아이디로 바로 네이버페이에 들어갈 수 있고, 없으면 네이버 회원가입부터 간단히 진행해야 합니다. 네이버페이 계좌 연결. 네이버페이 화면에 들어가면 결제수단 관리 또는 계좌 등록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로 사용하는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와 본인 확인 정보를 입력하면 계좌가 연결됩니다. 보안 문자나 휴대폰 인증번호가 여러 번 나올 수 있지만 네이버페이를 처음 설정할 때 한 번만 거치면 이후에는 훨씬 간단해집니다. 네이버페이 비밀번호. 네이버페이는 결제와 송금 때 사용하는 4자리 또는 6자리 결제 비밀번호를 따로 설정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비밀번호는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비밀번호와 다르게 만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소 자주 쓰는 다른 서비스 비밀번호와 겹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숫자와 패턴을 섞어 자신만의 규칙을 정합니다. 네이버페이 송금 찾기. 네이버페이에서 송금 기능을 쓰려면 네이버 앱이나 웹에서 네이버페이 화면을 열고 송금 또는 보내기 메뉴를 찾아야 합니다. 메뉴 위치는 상단이나 중간의 버튼 형태로 보이는데, 지갑 그림 옆에 사람과 화살표가 함께 있는 아이콘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자주 쓰려면 이 버튼 위치를 눈에 익혀두고 홈 화면에 네이버페이 바로가기 아이콘을 추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이버페이 연락처 송금. 네이버페이의 장점 중 하나는 계좌번호를 몰라도 연락처만으로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송금 화면에서 연락처로 보내기를 선택하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목록이 뜨거나 이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손주 이름을 검색해 정확한 번호를 고른 뒤 화면에 뜨는 프로필이 맞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네이버페이 금액 메모. 손주를 선택했다면 이제 보낼 금액과 메모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만날 약속 대신 용돈만 보내줄 때는 이번 주 외식 대신 용돈 보낸다처럼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는 송금 수수료가 무료인 경우가 많지만 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니 송금 버튼 위에 작은 글씨로 적힌 수수료 문구를 가끔씩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취소 가능 여부. 토스와 네이버페이 모두 송금 후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은행 내 이체인지 다른 은행인지 그리고 상대가 이미 돈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취소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잘못 보냈다고 느끼면 시간을 끌지 말고 바로 이체 내역으로 들어가 취소 또는 상담 버튼을 찾아야 합니다. 안전수칙. 토스와 네이버페이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 메시지와 위심스러운 전화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금 지급, 손주 사고 긴급 입금처럼 깜짝 놀라게 하는 문구와 함께 링크를 보내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스나 네이버페이를 직접 실행해서 안에서 확인하고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누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간 요약. 지금까지 토스와 네이버페이에서 계좌를 연결하고 비밀번호를 만들고 손주에게 송금하는 기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공통점은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과 은행 계좌 연결이 필수라는 점이며, 마지막에 항상 금액과 받는 사람 이름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토스는 계좌 중심, 네이버페이는 계좌와 연락처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이 더 눈에 띈다는 점입니다. 퀴즈. 여기서 짧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손주에게 용돈을 보낼 때 가장 마지막에 꼭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1. 퀴즈 정답은 받는 사람 이름과 송금 금액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이 연락처에 있을 수 있고 5만 원을 보내려다가 50만 원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송금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이름과 금액만큼은 항상 소리내어 읽으면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밑줄 수수료 시니어 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토스와 네이버페이 송금 수수료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기본 송금이 무료이지만 특정 은행이나 야간 시간대, 특별한 상품을 이용할 때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앱 화면 아래쪽 안내 문구나 고객센터 공지를 가끔 확인해 두면 예기치 않은 수수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밑줄 한도, 또 다른 질문은 하루에 얼마까지 보낼 수 있느냐는 송금 한도에 관한 것입니다. 토스와 네이버페이는 보통 하루 송금 한도를 설정해 두고 원하면 그 한도를 낮추거나 높일 수 있는 설정 메뉴를 제공합니다. 혹시 사기를 당하더라도 한 번에 큰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일부러 한도를 낮춰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밑줄 분실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이때는 먼저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유심 정지 또는 휴대폰 분실 신고를 해서 문자 인증이 더 이상 되지 않게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 토스와 네이버페이 고객센터에 분실 사실을 알리고 가능하면 다른 기기나 가족의 폰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계정을 잠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밑줄 손주 계좌 모를 때, 손주 계좌번호를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럴 때는 먼저 전화나 메시지로 직접 손주에게 계좌번호와 은행 이름을 정확히 물어보고 받은 내용을 연락처 이름과 함께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페이처럼 연락처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라면 한 번만 정확히 저장해두면 다음부터는 이름만 눌러 손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밑줄 해외 거주 손주가 해외에 있을 때도 토스나 네이버페이로 송금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서비스는 국내 계좌와 국내 번호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계좌로 직접 보내는 것은 제한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부모 계좌로 먼저 보내고 부모가 따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체크리스트 밑줄 기초 이제 손주에게 용돈 보내기 전에 꼭 점검해야 할 기본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인지, 문자 인증이 잘 되는지, 은행 계좌가 토스와 네이버페이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각 앱의 간편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는지, 종이에 적어뒀다면 남이 보기 어렵게 잘 보관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체크리스트 밑줄 송금 전 송금 직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도 따로 정리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받는 사람 이름과 계좌번호 또는 연락처가 손주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보낼 금액에 0이 하나 더 붙지 않았는지 또는 숫자를 잘못 누르지 않았는지 화면을 크게 확대해서라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밑줄 송금 후 송금이 끝난 뒤에도 반드시 해야 할 확인 단계가 있습니다. 토스나 네이버페이의 이체 내역 또는 송금 내역 메뉴에 들어가 방금 보낸 금액과 이름, 시간이 맞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가능하면 완료 화면을 캡처해서 사진으로 저장하거나 손주에게 송금했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잘 받았다는 답을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마무리 행동 유도 오늘은 토스와 네이버페이를 이용해
손주에게 용돈을 안전하게 보내는 전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본인 인증과 계좌 연결을 정확히 해두고 송금 전 뒤 송금 후 각각 한 번씩만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지만 실제로 10,000원 같은 작은 금액으로 연습해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오늘 한 가지를 실천하고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